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타버스 공간의 설명을 맡은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보시고 계신 공간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이제 가상 공간의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이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공간이 아니고 이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해당 공간은 이제 학부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직업훈련 교육까지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나를 표현해주는 아바타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아바타가 실제 얼굴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또 말을 할 때 아바타의 입모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데에 굉장히 적합한 아바타로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캠퍼스 정문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약간 이제 조금씩 이동하면서 건물 안 그리고 특정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대학의 정문을 지나치면 이제 도명태의 나래돔이라는 그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래돔에 저희가 특별한 공간을 좀 꾸며놨는데요. 공간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온 연구원들이 저렇게 저희를 환영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대학이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의 이제 역사를 이곳에 담아놨고, 빨간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저희 대학의 어떤 그 역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은 저희가 대학의 역사관으로 이제 꾸며놨지만, 실제 이제 중소기업 등에서 본인들의 기술의 어떤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연역들을 이곳의 공간에 꾸며놓는다면 신입 직원의 OJT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이곳에서 또 이제 졸업작품의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 기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래돔 공간에서 다시 저희 캠퍼스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간으로 다시 빠져나왔고요. 대학의 가장 높은 건물인 담원실험관이 보이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대학의 전경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저 주황색 포인트로 보이는 저 건물은 저희가 올해 12월에 이제 중공대 미래학습관이고, 저곳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분야들의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대학의 모습을, 캠퍼스를 저희가 3D 모델링으로 갖고 와서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소회의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공간은 회의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이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포스코 인재창조원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저희가 가상훈련 컨텐츠 22종을 이제 기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떻게 업무 협약이 진행됐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2명의 아바타는 사실 PC로 접속한 게 아니라 A10B라는 그 VR 장비를 활용해서 접속을 한 거고요. 폰의 사용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협약식의 교환 문서를 들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로 순서마다 PT를 띄우고, 그 다음에 저렇게 그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업무 협약도 진행된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메타버스에서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조그만 규모의 소회의실 말고도 대강연장도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한번 대강연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보시면 약간 오라토리움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대규모 세미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강연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휴먼 아카데미 같은 저명 인사들을 불러서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중소기업 등에서도 이런 공간을 대형 세미나 형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올리거나 동영상을 틀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연자가 이곳에서 강연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론 강의가 이루어지는 강의실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흔히 생각하시는 이론 강의실이고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알기로 이제 MZ 세대들이 핵심 인력으로 지금은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MZ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친숙한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교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사이트 한 군데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스텝은 전 국민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2019년도에 개통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분야별 이러닝 콘텐츠 약 630여 종과 가상훈련 콘텐츠도 약 100여 종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PPT라든지 동영상, 그다음에 강의자의 판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능하고요. 또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 학생들은 교수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렇게 노트를 통해서 수업에 대한 메모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보다는 상호작용이 더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바타들이 교수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의 기능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 수업을 갖다면 저희가 이제 전기자동차 실습실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실습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인 학습을 지원하는 가상훈련 콘텐츠는 스텝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99종이 다 올라가져 있고요. 그 중에서 전기자동차 콘텐츠의 일부 모델링을 저희가 재활용을 해서 메타버스 공간의 모델링을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곳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라든지 구동모터에 대한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 교수자는 이 공간에서 어떤 실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이 가능한데요. 한번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기 자동차에서 중요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를 위에 보시는 차량에 한번 장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바닥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는 가장 큰 부품, 이게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가 되겠고요. 저희는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시킨 다음에 뒷단에 이제 회생 충전 케이블과 앞단에 이쪽 보이시는 부분에 파워 케이블과 커넥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보통 이제 트렁크 부분에 밑부분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맞는 위치에 배터리를 장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하게 되는 충전 케이블을 배터리 뒷부분에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워 케이블을 이제 연결할 텐데요. 배터리에서 차량에 전원을 공급해 줄 때 쓰는 케이블입니다. 근데 아까 그 충전 케이블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케이블들은 이제 실제 그 동시에 이제 고전압이 흐르는 그 케이블이기 때문에 정비하실 때는 시동이 꼭 꺼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주고, 다음으로 이 BMS 커넥터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배터리의 어떤 전압값이나 온도 등과 같은 상태 정보를 차량에 전달을 해주는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단에 이 프론트 커버와 그리고 뒷단에 언더 커버를 이어서 장착을 시켜주면 배터리의 장착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간 저희가 가상훈련 콘텐츠로 제공했던 것들은 1인 학습이 됐다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비대면 실험 실습 독과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분야를 좀 보여드렸는데 다음은 저희가 3D 프린팅 실습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3D 프린트 실습실로 공간 구성을 한 곳이고요. 프린팅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공되는 프린터가 어떤 원리로 프린팅이 되는지 그리고 그 조형물을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프린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작업 절차를 가져서 프린팅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모델링을 프린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걸 우리가 모델링을 할지 저희가 공유 화면을 통해서 모델링 실습을 한번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저 프린팅을 할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제 아바타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내가 프린팅할 모델링에 대해서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3D 모델링을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유연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했으면 얘가 어떻게 프린터가 되는지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오면 이제 프린터와 PC가 어떻게 연동이 돼서 이제 이 모델링의 정보가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린터의 온도가 재료는 있는지 그리고 모델링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실제 재료 분사 3D 프린터가 FDM 방식이라고 해서 재료를 덮칭하는 방식으로 프린팅이 되는데 얘가 어떻게 쌓아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 공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린팅이 다 되면 이 조형물을 회수를 해서 어떻게 후처리를 하는 부분을 이제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회수된 모델링을 가지고 그 깨끗하게 후처리를 하는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깨끗하게 후처리를 하면 실제 이제 학생들이 내가 프린팅한 것들을 이 메타버스 공간에 직접 띄울 수가 있는데요. 자기의 작품을 직접 띄워봄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화려하게 프린팅을 한 결과물들을 띄워놨고요. 학생들은 저걸 보면서 어떤 게 더 가장 잘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대학에는 K팩토리라고 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을 그대로 이 가상환경으로 꾸며봤고요.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로봇 팔을 제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서 코딩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제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로봇 제어는 보통 X축, Y축과 관련된 동작들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코드들은 모두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해당 코드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앞서 이렇게 정면에 보이신 로봇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런 공간에서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XY축으로 해서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와 봤는데요. 네, 대학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이 저희 대학의 전경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신직업훈련 시스템의 어떤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